그래서 오늘 사이드 레터럴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론에서 많이 탈피한 방법이지만 제가 겪어본 것 중에서는 느낌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여기에 소주 한 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바쁜 육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먹방 유튜버 맞지? 이제 나 이제 유튜버 다 됐지. 그럼요. 이제 제 본업인 운동으로 한번 돌아올 시간인데요. 이 야가를 이 시간에 겨우 채우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아주 유익한 운동을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에 나왔는데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지만은 알아두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틈날 때마다 차근차근 모든 운동을 다 보여드린다고 얘기 드렸고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기가 잠만 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여러분들과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이카리아 커피? 이건 뭐야? 어이, 이거 뭐 먹으라고 준 거야? PPL이야? 확실히 얘기해. 요즘 이거 민감해. PPL이요. PPL이야? 네. 여러분, PPL이랍니다, 이거. 야, 이거 무슨 커피가 카페인이 250ml나 있어, 250ml. 와, 뭐 나 또 자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이 카페인만 먹어도 요즘같이 이제 장마철이거나 이제 습할 때는 땀이 아주 비 오듯이 와요. 밖에 정말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마 제 땀이 그 폭우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런 한강 만들어야지 오늘. 자, 오늘 운동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나면 어깨 프레임을 어느 정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드 레터럴 저만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수축 없는 이완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축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완을 하는 이 두 가지 동작을 정말 테크니컬하게 해야지만이 사실 어깨의 성장이 정말 폭풍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견봉 돌기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이드 레터럴은 견봉보다는 이 삼각근, 어깨 측면이 끝나는 지점, 여기를 조면이라고 하거든요. 삼각근의 조면이라고 하는데 이 견봉을 드는 느낌보다는 이 조면을 드는 느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조면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팔을 멀리 빼주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 견봉을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이 조면을 멀리 빼는 느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어깨가 넓어지는 것보다는 두툼해지듯이 좁아지는 느낌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은 어깨가 좁고 어깨가 크지만은 좁은데 얼굴까지 커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이 조면으로 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조면을 들기 위해서는 팔을 드는 느낌이 아니라 몸에서 멀리 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수축 없는 이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게가 치게 되면은 팔꿈치가 줄어들게 돼 있죠. 전환의 힘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게를 치게 되면은 이 동선이 짧아지면서 위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견봉 돌기로 드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조면으로 들려고 한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조면으로 들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펴줘야 되고, 팔꿈치를 피기 위해서는 가볍게 드셔야 돼요. 근데 가볍게 드는데도 느낌이 없다. 손목을 아예 구부려 버리세요. 그리고 손등을 밖으로 치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돼요. 자, 이게 시작부터 무겁게 하게 되면 절대 느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해서, 자, 손등을 멀리 이런 식으로 꺾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승모근 끝나는 부위와 이 견봉 사이에 홈이 깊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승모근 끝나는 부위와 그리고 어깨 견봉을 보시면 V자 홈이 깊어지죠. 이런 식으로. 홈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홈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수축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이것도 느낌이 없다 라고 하면 더 가볍게 하셔서 스트랩을 꼭 착용하시고 엄지손을 밖으로 빼버리세요. 그리고 스트랩을 세게 감으시면 돼요. 자, 엄지손을 밖으로 빼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손목을 꺾기가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정면에서 보실 경우에는 승모와 견봉의
분리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수축이 돼야 돼요. 수축을 이렇게. 자, 이 조면을 밖으로 멀리 빼려면 손등으로. 이거는 이론에서 많이 탈피한 방법이지만 제가 겪어본 것 중에서는 느낌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무게가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게를 많이 들게 되면 팔꿈치를 쭉 못 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그대로 수직 운동이 되죠. 밖으로 빠지는 느낌보다는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목을 꺾어서 가볍게 했을 때, 무겁게 했을 때 손목은 꺾으시면 안 돼요. 다만 가볍게 해서 손목을 꺾어서 조면의 느낌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신경을 열어놨을 때는 무게를 하나하나 늘리시면 됩니다. 정확히 7분 뒤에 어깨를 보시면 돼요. 7분 뒤에 어깨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지금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인데 이거 땀 뭐야? 실화야? 지금 벌써 포구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게 자, 슬슬 어깨에 각이 지기 시작하죠. 승모 다음 어깨가 흘러내리는 것보다 승모 다음 어깨가 밖으로 빠져주는 거. 자, 이걸 중점을 두셔야 돼요. 자, 지금 어깨가 좀 많이 빠졌죠. 워밍업인데. 자, 웜업 끝나고 자, 이번엔 저는 이제 10kg로 가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5kg 미만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프로 선수들은 제 거 안 보니까요. 프로들은 이제 10kg 바로 가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중급자분들도 이런 원리를 아시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어깨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자, 무게를 치게 되니까 어때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제가 살짝 요령껏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승모를 찍어 눌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 더 강하게 이 승모와 측면 삼각근의 V자 홈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V자 홈이 깊어지죠? 승모와 측면 삼각근 사이에. 이 강한 수축을 만들어줘야지 어깨와 승모 사이의 분리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라인만 형성이 돼도 사실 어깨는 굉장히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세트만 더 가볼게요. 커피를 한 방에 마시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카페인을 이렇게 무식하게 처먹으면은 환각 증세가 지금 손이 막 떨릴라 그래. 잠깐 운동 알려주러 나와서 진짜 운동을 해버리네 이거. 자, 점점 올라오죠 이제 어깨가.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게. 이 운동 다음에 자, 이완성 수축으로 해서 이 조면을 파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수축이 먼저 돼야 된다 했죠. 이 수축을 먼저 이해를 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완성 수축으로 이렇게 이 조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완성 수축. 자,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이나 중상급자 힘이 딸려가지고 나중에는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많이 구부려요. 가동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동 범위는 짧기 때문에 무겁게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멀리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힘이 딸린다. 이때를 위해서 원암 리닝 레터럴 레이즈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이드 레터럴 올리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기울여 버리는 거예요. 기울이면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리닝 레터럴 레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섰을 때보다 자, 몸을 상체를 기울이게 되면 이게 원래 각도예요. 이 어깨와 수평이 되는 게. 자, 근데 이제 몸을 기울이게 되면 어때요? 자, 더 강하게 수축할 수 있어요. 더 위로. 둘, 셋, 넷. 이거는 이완이 아닙니다. 무조건 수축입니다. 강하게. 여덟. 자, 이 양쪽 번갈아 가면서 3세트 후에 저의 어깨 상태를 보시면 돼요. 끊지 마요. PD 끊지 말고 이거 3세트 연속으로 가. 무조건.
안 그러면 또 주작이라고 하니까 이제 운동도 주작이 있을 수도 있어. 요즘 막 그런 거에 왜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해졌지? 자, 3세트 안 쉬고 가보겠습니다. 자, 더 강하게 수축이 되는 거죠. 위로.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리닝 레터럴 레이즈의 원리 아시겠죠? 사이드 레터럴은 최고 수축 지점이 어깨와 수평이지만 기울이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노리는 거예요. 리닝의 원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라스트 한 세트 중량 하나만 더 올릴게. 끊지 말고 주작 뜰 수 있어. 야, 이거 운동 알려주면서 운동을 해버리네. 실제로 사이드 레터럴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3세트 끝났어. 뒤로. 자, 어때요? 어깨가. 짠짜라자잔. 매직이다, 이 때야. 지금 어때? 어깨 끝에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죠. 그냥. 안쪽에 호박 하나씩 달렸는데. 이렇게 원리를 알고 수축을 강하게 할 줄만 알아도 그 부위가 정말 부풀어 올라요. 내가 해당 부위를 공략했을 때 적어도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혈관이라도 올라와야지만이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온도 안 올라가고 불구스름해지지도 않고 혈관도 안 올라오고 펌핑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어딘가에 보조 근육으로 자극이 샌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주 한 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소주 한 잔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측면과 이 홈을 깊게 파버린 거죠, 수축을 통해서. 이게 모스큘러를 잡는 거. 이건 순수 어깨로만 잡은 거죠.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 수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뭐라 그랬어요? 이완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제 이완성 수축으로 가볼게요. 오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수축형 운동, 이완형 운동,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소화하시면은 본인이 만족할 만한 어깨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완성 운동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찍어줘. 정리하는 것도 좀. 자, 여기 구분을 줬죠, 수축으로. 자, 이제 이완을 통해서 여기를 잘라야죠. 자, 수축을 통해서 어깨와 승모에 분리를 줬다면 이완을 통해서 어깨와 팔에 분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어깨가 좀 더 입체감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지렛대 원리 알려드렸죠. 팔을 멀리 빼서 내려올 때 삼두를 광배에다가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깨가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죠. 이런 식으로. 위로 드는 게 아니에요. 멀리 던지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 삼두를 광배에다 걸게 되면 어때요? 어깨가 밖으로 많이 밀려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이완성 수축도 굉장히 가볍게 하셔야 돼요. 가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이 꺼지면 안 돼요. 이 검상돌기라고 해서 이 명치 부분을 최대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세게 내려올 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깨는 좀 봐줄만 하지.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이, 제 어깨 좀 했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친구들이 몸이 워낙 빨리 좋아져가지고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저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계속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횟수에 민감하다 보니까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편한 근육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 했던
그런 기술하고는 많이 변형이 돼 있죠. 고통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가볍게 해도 정말 그 안에 뼈까지 시린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들게 되면 중량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각도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전면이 올라온 거죠. 측면이 걸려서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넓어 보이는 효과보다 두꺼워지면서 어깨가 좁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분을 한번 실험으로 써볼까? 자꾸 뒤에서 컨닝 하시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혼자 노가다를 하고 계시길래. 어떠세요? 저희 센터는 처음 오신가요? 어제 1일권 끊어서 처음 와봤어요. 아, 1일권 네. 끊고 왔어요? 오늘도 1일권? 어제 공짜로 같은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공짜로 오신 거예요? 어쩐지 옆에서 계속 몰래 컨닝을 하시더라고요. 또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잖아. 네? 팔꿈치를 펴야 돼요. 아니, 옆에서 열심히 컨닝 했으면 좀 더 팔 피고 팔을 쭉 펴야 돼요. 이러니까 스트랩을 감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손의 악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의 힘을 막기 위해서 팔꿈치를 나도 모르게 구부리는 거죠. 이제 맨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먹 꽉 쥐고 팔꿈치 쭉 펴고. 자, 들어볼게요. 멀리 빼야 돼. 자, 내려올 때 가슴 들고요. 가슴 들고 삼두를 등 쪽에다 붙여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표정 연기하지 말고 그냥 주작하지 말고. 자, 팔을 쭉 펴게 되면 어때요? 손을 요만큼만 눌러도 무겁게 느껴지죠? 팔꿈치 구부려봐. 눌러도 버티잖아요. 가벼운 중량이라도 최대한 근육한테 피로를 주고 데미지를 줘야 되는, 그게 몸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자, 내 손 세게 눌러봐요. 그렇죠. 자, 다시 들고. 자, 세게 눌러봐. 오케이, 다시 들고. 다시 세게 누르고. 자, 이 느낌이라 생각하고 다시 들고. 자, 제 손이 있다 생각하고 눌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완성 수축인데 여기에 지렛대가 있다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에 이제 지렛대가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어깨가 밖으로 빠지죠. 이게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자, 봐봐. 눌러봐봐. 어깨가 밖으로, 팔 쭉 펴고. 팔 쭉 펴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봐. 어깨가 밖으로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이 걸려야 돼. 계속. 자, 밀려나가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게. 그렇지. 더 세게 눌러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또 질문. 질문 없어? 자, 오늘 어깨 운동, 수축형 운동과 이완형 운동,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봤는데, 마찬가지 이완도 좋지만은 반드시 수축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꼭 필수로 이제 숙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제 운동이라는 건요, 지식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체를 통한 이론하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